네, 안녕하세요. 저는 4차 베이스 세션 모바일넷 발전을 맡은 임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논문은 인베디드나 엣지 디바이스 상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모바일넷이라는 논문을 리뷰를 해왔고요. 오늘 발표는 크게 앱스트랙트, 저번에 제 발표와 동일하게 이 논문이 가져가는 핵심 철학이 뭐고 어떻게 성능을 개선을 이뤄냈는지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는지를 먼저 요약해서 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동작을 하고 구성이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이 되고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가지는지 이 흐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해서 보면 이 모바일넷이라는 모델의 목적은 모델의 연산량을 줄여서 엣지 디바이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던가 태블릿 이런 전자 배터리상에서 동작하는 이런 리소스가 모자란 환경에서도 올바르게 인퍼런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모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일단 연산량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컴퓨터나 서버에 비하면 확실히 리소스가 딸리죠.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사용하는 딥러닝은 연산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시간성으로 인퍼런스를 제공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는 하나의 제안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이건 뒷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최적화 기법이 아니다. 이건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다. 무슨 얘기냐면 모델 크기랑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 대신에 그에 따라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는 한다. 다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양에 대비해서 연산량이나 모델 크기가 확연하게 줄어드니 엣지 디바이스 상에서 이걸 사용을 하기 위해선 이걸 가져갈 만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이제 위드와 레졸루션을 조절하는 파라미터 알파와 그리고 P 값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제공을 해서 어떤 환경에서 동작을 할지에 따라서 각자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모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제공을 합니다. 인트로덕션인데 말 그대로 여기서 문제점으로 삼는 것은 기존 딥러닝 모델들은 이름 그대로 이 모델이 너무 깊고 복잡한 구조가 사용이 되어서 연산량이라던가 메모리 요구 사항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서버만 보더라도 일단 메모리, 램을 이제 100기가 단위로 세시잖아요. 그리고 용량도 사실 테라바이트 단위로 세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다른 기능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연산량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공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AI 기능을 썼는데 배터리가 100%에서 실시간으로 쭉 10%씩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AI 기능 하나를 썼는데 배터리가 40%가 달았어요. 안 쓰겠죠. 전성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모델들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진 건데 그럼 기존 소형 모델 연구들은 이걸 해결을 못했냐? 기존 소형 모델 연구들은 크기 자체를 줄이는 데는 고려를 많이 했어요. 모델은 줄여놨는데 정작 연산량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필드상에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산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문제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인데 separable 말고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행렬 곡합을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산이 너무 많다. 이거를 채널별로 연산을 하고 이걸 나중에 합치는 방식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가 핵심 아이디어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숫자가 뭐 복잡하게 있는데 뒤에 제가 간단하게 숫자로 예시를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하나 그리고 채널별로 나와 있는 그 결과값을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 하는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 그림대로 보시면 돼요. 채널 단위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쌓아서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해서 연산을 완료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채널별로 콜 릴레이션십을 연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채널 간에가 아니라 한 채널 내에서 얘네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채널에 대해서 3바 이상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을 해서 피처맵을 생성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입력 채널 하나당 피처맵이 하나씩 생성이 돼요. 여기까지가 스텝 1입니다. 스텝 2는 채널 단위로 하나씩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채널 하나에 들어가 있는 콜릴레이션십은 알겠다. 그러면은 채널끼리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채널 간의 콜릴레이션십을 계산을 합니다. 또 뎁스와이즈를 통해서 생성된 피처맵, 채널 개수 단위로 있겠죠. 그거를 원바이원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채널 수를 조정을 해서 아웃풋 사이즈에 맞춰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모바일 넷은 그렇게
뭔가 저번에 트랜스포머라던가 GPT라던가 이런 것처럼 엄청난 제한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연산량이 줄어들더라. 근데 연산량 줄어드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 가 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봤을 때 만약에 인풋이 4x4의 3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필터가 3x3이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아웃풋 채널이 이 두 개짜리예요. 그러면 기존 연산대로면은 3x3에 이제 생에서 곱하고 그 다음에 4개에다가 2개에서 216개의 연산량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모바일넷 연산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텝 두 개라 했죠.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돌립니다. 그럼 3x3을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인풋 채널 4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채널별로니까 채널 3개에서 총 108개의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채널별로 하나씩은 피처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합쳐야 돼요. 포인트 와이즈 연산을 하면은 총 24개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 채널별로 했고 채널별로 나온 거 한 번에 합쳤으니까 두 개 합치면은 132. 요 인풋 채널만 봐도 약 40%의 연산 이득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연산 이득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인풋 채널이 커지면 커질수록 배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최대 9배까지 연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오케이. 자, 하이퍼 파라미터는 주어진 이미지 레졸루션이랑 이 채널 깊이를 조정하는 애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위스 멀티플라이어라고 해서 이 알파 값에 따라서 0.5를 주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채널 사이즈가. 그리고 레졸루션 파라미터는 말 그대로 256, 256이었는데 얘를 2를 주면은 256의 절반이면 128이죠? 128, 128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손실은 있지만 보면은 알파가 주어지면 알파의 제곱으로 줄어들고 이 P가 주어져도 P의 제곱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 대비 우리가 정확도 계산을 해봤는데 쓸만하더라. 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정보 손실은 있지만 연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지만 쓸만하다가 핵심이다. 그럼 이제 실험 결과를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두 가지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바일넷이 컨볼루션 모바일넷이랑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성능이 요 1.1%를 감소를 했는데 파라미터 수가 4866에서 569로 9배가 감소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볼게요. 레이어 깊이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모바일넷을 0.75 깊이로 줄이면 3.1%가 감소하는데 이제 그만큼 파라미터 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위스에 따른 걸 보면 성능이 2.2%가 감소를 했는데 파라미터 수가 4.2에서 2.6메가로 거의 40%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만큼 줄일만 하다. 그래서 여기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레이어 수 줄여도 줄어드는 거 대비 연산량 많이 줄어들고 레졸루션 줄여도 동일하게 성능 대비 연산량 많이 줄어든다. 근데 두 개 비교하면 레졸루션 줄이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된다.가 일단 논문에서 제안하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논문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들었을 때 별거 없잖아요. 모바일넷이 제한하는 게 크게 별게 없어요. 그냥 채널 수 줄이고 레졸루션 줄이고 채널별로 계산한 다음에 포인트 와이즈에서 연산 줄인다. 이게 끝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각하면 좋을 만한 거를 또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자, 이제 채널이랑 포인트를 줄인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주어진 대로 줄이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줄일 거냐? 진짜 타노스처럼 랜덤하고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뭘 기준으로 줄이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선언할 때 채널 사이즈를 주잖아요. 이거를 알파 값을 애초에 곱해서 그냥 더 작은 채널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채널은 오케이. 채널은 그렇다 치면 픽셀은 만약에 오른쪽 이미지가 있다고 칩시다. 원래 이렇게 생긴 타노스 이미지가 있는데 레졸루션을 줄였는데 극단적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타노스가 아니라 장갑 이미지가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학습하려는 모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픽셀은 어떻게 줄이냐? 어떻게 줄여야 될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채널은 이렇게 됩니다. 64다로 나오는 게 그냥 0.5면은 32. 실제 코드에서 그냥 알파 값을 곱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줄이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색 보관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인덱스 기준으로 2번 자리에 있는 값을 생성을 하려면 1이랑 3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요.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전에도 제가 이전에 회사에서 구글이랑 삼성이랑 일할 때 카메라 엔지니어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카메라사 엔지니어에서도 이거 많이 써요.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기법으로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 코드를 까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 요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이제 뒤에가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던 질문인데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그랬죠. 모바일넷은
인베디드나 엣지 디바이스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제공한다라고 했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었어요. 성능이 1.1%가 줄어드는 대신에 연산량이 9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는 굳이 엣지 디바이스가 아니라 그냥 연산 최적화 기법이잖아요. 근데 왜 논문에 엣지 디바이스랑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라는 데에서 궁금증이 먼저 들었어요.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연산량이 줄었으니까 리소스가 적게 들고 효율적이겠지. 그건 맞는데 요즘 아키텍처에서도 과연 효율적인가? 우리가 오늘 공통 논문을 GPT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효율적인 구조인가? 지금의 컴퓨터 구조에서도 폰 노이만 아키텍처든 뭐 요즘 쓰고 있는 암 아키텍처든 뭐든 이 구조에서도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인베디드 엔지니어로 일을 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느 정도 조금이지만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모델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GPU나 TPU나 NPU 같은 프로세서 유닛 아키텍처에 따라서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모바일 넷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소프트웨어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은 얘기니까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한 번 정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GPU, TPU, NPU 각각의 이 프로세싱 유닛들이 모바일넷이랑 얼마나 잘 맞는가, 효율이 좋은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GPU가 아키텍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미없죠? 이렇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나눠진다. 여러분들 투 디바이스에서 보내면 뭐라 떠요? 쿠다라 뜨죠? 이 주황 색깔 이게 쿠다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쿠다 프로세서가 이겁니다. 스칼라 프로세서. 그래서 이게 쿠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GPU는 심트라고 해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스레드. 그러니까 요 짜잘한 거 있죠, 주황 색깔. 이게 제일 작은 단위인데 요게 같은 명령어를 실행한다. 같은 명령어를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한다 해서 심트 구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키텍처를 따라요. 그래서 병렬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고 연산 표현이 덴스할수록 그러니까 많이 뭉쳐져 있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GPU는 수천 개의 심드코 우리가 흔히 쿠다라고 부르는 프로세서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데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과연 모바일 넷이랑 궁합이 좋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떤 조건일 때 성능이 좋냐? 이 주어진 스레드가 꽉 차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로 얘기를 들면은 강의실 자리가 뭐 1000개가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을 1000명을 채웠을 때 학교 입장에서는 이 회전율이 좋겠죠. 데이터 회전율이 좋겠죠. 학생들 학습률이 좋을 거예요. 근데 1000명 자리를 비워놓고 앞에 3명 앉혀놓고 수업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루풋이라고 우리가 CPU랑 다르게 GPU는 스루풋 시간당 이 명령을 얼마나 처리를 하는가를 기준으로 성능을 따지는데 이 스루풋이 최대화될수록 이 강의실에 사람이 많이 차 있을수록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모바일 넷은 연산 자체가 채널 단위로 동작하기 연산량 자체가 작아요. 그리고 모바일 넷 기본적으로 보면 레졸루션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연산량이 작아요. GPU를 보면은 강의실에 수백만 자리가 있고 수천만 자리가 있는데 거기 한 100명 앉아서 수업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안 좋다. 그리고 채널 수가 적기 때문에 스레드를 다 못 채워요. 그리고 채널 자체도 작고. 그리고 데이터도 메모리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수업을 많이 들으시니까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메모리가 이렇게 그냥 쭉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저희가 있고 얘는 저희가 있고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앉으면은 일렬로 안 앉고 자리 다 퍼져 앉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리가 퍼져 앉아 있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가져오려면은 한 번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 메모리 액세스도 있어서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컨볼루션 연산 자체는 효율적인데 덱스와이즈 컨볼루션이 채널 단위라서 리소스를 다 못 써요. 쉽게 말하면은 닭 잡는 데 수잡는 칼 쓰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버스 빌려놓고 한 명씩 태워서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GPU는 실제로 연산량이 이제 주어진 리소스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 교수님한테 제가 컨펌을 받았는데 실제로 모바일 넷을 GPU나 TPU 같은 데서 돌리면 스루풋이 굉장히 떨어지고 효율이 안 나온다.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다. TPU는 뭐냐? 구글에서 만든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행렬 곱셈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행렬 곱셈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얘도 똑같은 이유로 이제 원 곱하기 원 컨볼루션을 기가 막히게 수행을 하는데 얘도 똑같이 트럭 빌려놓고 한 명씩 태워서 보내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데스사이즈 컨볼루션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구글 들어가 보면 모바일맨 HTPU라고 모델을 새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여기 맞춰서 최적화해 놓은 애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NPU라고 자 여러분들 중에 핸드폰 같은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DSP라던가 NPU 같은 뭔가 프로세싱 유닛이 하나 달리는 거를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병렬 처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플라이어, 곱셈, 어큐뮬레이트, 누산기, 덧셈 얘네로 이루어진 애들인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플롯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int8 16을 써요. 경량화된 모델을 돌리겠다로 가정을 하고 만들어진 애예요. 그래서 얘는 하드웨어 레벨에서 뎁스와이즈 유닛이나 컨볼루션이나 액티베이션 유닛이 따로 있어요. 하드웨어로 처리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 유닛이 따로 있어서 모든 단계에서 하드웨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넷 같은 게 사실 선후 관계는 모르겠어요. 모바일넷이 나와서 이런 엣지 디바이스 상에서 이런 게 이 구조로 들어간 건지 이런 구조로 나와서 모바일넷이 그 구조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실제로 이런 MPU 상에서는 이 모바일넷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한다. 그래서 네. 그리고 MPU가 좀 재밌는 게 저만 잘 쓸 수 있는데 회사마다 따로 설계해서 사용하는 커스텀 칩이거든요. 애플은 애플 게 따로 있고 퀄컴은 퀄컴 게 따로 있고 삼성은 삼성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따로 있는데 각자 사용하는 또 방법이 달라요. 근데 또 동작은 잘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GPU는 범용 병렬 계산인데 코어도 많고 연산 자체 많은 걸 잘해요. GPT라던가 엄청나게 큰 모델을 잘 하는 편이고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던가 GPT, 버트, 겐 같은 걸 잘 돌립니다. TPU 같은 경우에는 행렬 곱 전문가인데 시스톨릭 어레이라고 하거든요. 행렬 곱으로 하는 걸. 그래서 이걸 이제 덴스한 고변산에 강해요. 그래서 배치 크기가 큰 애일수록 잘합니다. CV 연산이나 이런 거에 강하고 뎁스와이즈는 효율이 낮아서 얘도 이제 비전 VIT라고 하죠. 비전 트랜스포머나 네, 버트, 뭐 GPT, 에피션트넷 같은 대규모 학습에 강해요. 근데 텐서플로우 씁니다. 텐서플로우 전용이에요. NPU는 경량 추론에 최적화됐고 이제 저전력 모바일넷 같은 경량화된 애들이랑 잘 하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대형 모델에 약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넷이나 욜로라이트, 타이니버트, 포즈넷 이런 경량화된 모델을 잘 돌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하드웨어까지 신경 쓸 일은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어쨌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알고 있는 김에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